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구조기술사 송의신입니다. 이번에 오늘 날짜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토요일 정확히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126회 구조기술사 시험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역학 문제에 대해서만 답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 올렸고요. 혹시나 그런 답안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들이 어느 비율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요. 공부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고 다음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 방향만 이렇게 설정해 보시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적어져 있는 내용은 카페에도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칠판에다 직접 썼는데요. 좀 더 깔끔한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크게 역학, RC, 강구조, 내진, 규정, 실무 이렇게 5카테고리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에서 31문제가 매번 31문제가 나오죠. 이 31문제를 다 합치면 530점이 됩니다. 이 중에서 400점을 골라서 풀어야죠. 교시마다 100점이니까요. 그런 비율은 대략 60%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인 이번 출제 난이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내용이 역학과 RC와 강구조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재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내진이나 규정 실무 쪽은 너무 범위도 넓고 교재도 뭐 한 권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두 개의 비율을 합친 게 20%가 안 되죠. 그러니까 100% 중에 60%를 골라야 되는데 요 60% 안에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별 3개짜리 문제, 뭐 여기 지금 뭐 역학에 하나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별 3개짜리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해볼 만한 회차였다. 공부를 좀 이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해볼 만한 회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씩 한번 문제를 봐볼게요.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내진과 규정 실무 파트 분야에서는 제가 별도로 난이도 분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알면 한번 책으로 봤던 내용이면 그냥 쓸 수 있는 내용이고 모르면 아예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안 봤다면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분석을 안 했고요. 자, 역학과 RC와 강구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학을 보면 1교시 1번에 간단한 재료역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면 2교시에 3교시에 나와도 이상이 없었을 문제인데 요즘에 좀 이제 여러분들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1교시에 나오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소송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 매번 뭐 소송론 설명할 때 소송인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은 뭐 간단하게 한 세네 줄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8번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얘는 2, 3, 4교시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게 간략하게 뭐 BMD 그려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또 그 구조물 형상이 원형이 아니라 그냥 뭐 사각형이었다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1교시에 나올 법한데 왜냐면 빨리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원형으로 돼 있는 데다가 구조물이 2개인 데다가 BMD, SFD, AFT 3개를 다 그려야 돼요. 이러면 얘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못 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얘는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자, 수업 시간에는 이거 대칭 구조 이용해가지고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뭐 첫 번째 거는 두 번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옆으로 터져 있는 것은 한 번 적고,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 파트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교시였으니까. 얘는 2, 3, 4교시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문제였는데 아니기 때문에 별 3개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로 넘어가서 2교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트러스 에너지법 해석 문제인데,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이거 봐서 무게중심과 케이블에 대한 장력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신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은, 좀 애매한 문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별 2개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 케이블 장력과 사람 무게중심에 대한 무게만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봤던 에너지법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교시 2번 보시면은
이제 소송 문제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한계법으로 그냥 빨리 푸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고, 상한계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더라도, BMD 그리는구나. 중간에 2번에서 항보 가지고 구하는구나. 아, 이러면 하한계법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별 하나 줬고요.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예요. 옹벽에 대한 해석 문제, 토질력학 문제라고 저는 분류를 했고, 매번 여러분 기출풀이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 시간에 이 강의를 해드리죠. 보통 이렇게 역티형 옹벽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력식 옹벽이 나오거나 이 정도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얘는 토질력 기초기술사에 좀 더 적합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제 그 옹벽체의 뭐 철근 배근이나 이런 우리 구조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기술사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상은 안 나올 거예요. 막 위에 뒤채움이 경사져 있다거나 아니면 랭킨 투합을 적용하는데 쿨롱 투합을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으라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랭킨 투합을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들어가셔야 될 거는 수동 투합을 고려할 때와 안 할 때 그 차이점, 그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3교시에 있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별 2개짜리 문제인데요. 이런 형식의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한 가지 장치를 더 줬죠. 중간에 10mm 공간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변이일치법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수강생분들한테 나눠드린 풀이에는 변이일치법으로 풀고 밑에 에너지법으로 한 번 더 풀어서 2개가 맞다는 걸 검증해서 그렇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뭐 뭘로 푸시든 관계는 없는데 매트리스법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너무 힘들어집니다. 별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에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예, 10mm에 대해서 보통 에너지법으로 문제 많이 푸실 텐데 10mm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4교시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구조물 2개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죠. 그냥 자중 고려한 캔틀레버보, 그 다음에 자중 고려한 매달리 기둥. 그래서 캔틀레버보 문제는야 뭐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처짐 양은 암기해서 풀었죠. 그런데 매달린 기둥은 얘는 재료역학에서 좀 적분해가지고 푼다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근데 소속 문제도 아니고 그냥 탄성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별 하나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총 8문제가 나왔고요. 비율은 26.7%인데 저는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것이 2, 3, 4교시에서 역학이 한 2문제씩 나와주면은 좀 많이 할만하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2문제 약간 못 미쳤죠. 그리고 1교시에 특별하게 3문제나 나왔다는 것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1교시에는 한 문제 나오거나 뭐 안 나오거나 보통 그러는데 3문제나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역학을 좀 내가 자신 있다 하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회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은 보통 좀 많이 나왔다, 역학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RC로 넘어가겠습니다. RC 꽤 많이 나왔습니다. 10문제 35.3%나 나왔습니다.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5번 문제, 1교시 5번입니다. 장기 처짐량 감소 방안. 이거는 뭐 초반부에 책도 나오는 거고요. 뭐 그냥 하도 많이 계산 문제로도 푸셨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라서 별 하나 좋습니다. 6번에 연속 힘부지에서 모멘트 재분배를 위한 제한 조건, 이것도 같이 연결지어서 많이 보셨죠? 쉽게 푸실 수 있는, 계산 문제로도 많이 연습을 하시니까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고, 12번에 매스 콘크리트 균열 방안 억제하기 위한 온도 균열 지수, 얘는 별 2개를 준 이유가 얘는 보면 한번 봤다면 쓸 수 있는 건데 못 봤다면 아예 못 푸는 그런 문제라서 별 2개 이렇게 줘봤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에 4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축부제가 나왔죠. 축부제 해석 문제인데 이것도 뭐 평상시에 연습하셨다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셨을 거예요. 예, 그냥 교재 나와 있는 이런 문제 나와 있는데 이게 편심이 좀 걸려 있죠. 편심 모멘트 있다는 거 잘 적용하셔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문제 계산량이 좀 되다 보니까 별 2개를 줬고요. 6번도 보시겠습니다. 해안 매립지 환경에 놓인 철콘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구조 설계 및 콘크리트 비합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염해 방지 대책. 얘는 좀 저는 2개를 줬는데 얘는 좀 2개 반 정도, 다음부터는 별을 1개에서 5개로 늘리면 한 4개나 3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실무에 계신 분들이 유리하지
이거를 뭐 나는 이런 문제를 나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두 개지만 세 개 같은 두 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교시로 넘어가는데 3교시는 무려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과 5번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수강하신 분들한테 미리 좀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던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아파트가 크게 이제 붕괴된 사고가 있었죠. 이 붕괴된 사고 그 저기 나온 그 저기 붕괴된 이런 단면들이나 붕괴된 형상을 보고 아 이거 정착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착 쪽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게 나왔고요. 그게 3교시 2번 문제입니다. 예, 예. 정착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나왔고요. 그래서 별 2개. 이것도 계산량이 좀 있다 보니까 별 2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딱 그것을 겨냥하고 나온 문제죠. 거푸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이 등계된 부분이 거푸집 공사에서 나온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겁니다. 다음 회차 때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27회 때는요. 그래서 이 중요 이슈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IC 파트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자, 3번 보시면은 플랫 플레이트 내부 기둥에서 일방향 및 이방향 전단의 안전성을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이제 기둥에 대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전단 안전성을 검토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별 2개를 줘봤습니다. 자, 6번 보시면 규정에 대한 문제죠. KDS 1420에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안정성 평가 방법 중에 정적 제하 시험과 동적 제하 시험 시험 방법 및 시험 방법만 물어봤으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결과 분석 방법 여기까지 물어봐서 좀 서술해야 되는 내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 2개 이렇게 줘봤습니다. 4교시에는 한 문제 나왔습니다. 4교시 2번 보시면요. 자, 전단과 비틀림이 조합된 보강 스트럼 및 종방향 철근을 설계하시오. 얘도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철콘 쪽에 비틀림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 비틀림 문제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보면은 제가 2개를 줬지만 3개 같은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문제 푸시다가 힘들면 전단만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분점수라도 노리기 위해서 전단이라도 하신다고 하면은야 건들 수는 있는데 이제 비틀림까지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2개가 될 것이고 아닌 분들한테는 3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반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2개로 줬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구조는 5문제 나왔습니다. 18.9%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1교시 2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플랫 플레이트 구조에서 연속 붕괴 방지용 철근 배급 및 설계 조합점. 제가 이건 분류를 좀 애매하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플랫 플레이트인데 이게 철근이 들어가서 RC에 넣어야 되나 강구조에 넣어야 되나 했는데 좀 RC가 많아서 강구조 쪽으로 뺐습니다. 이것도 알면 쓰고 모르면 아예 못 쓰는 조금이라도 봤다면 쓸 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좀 실무나 좀 그쪽을 좀 더 공부하시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교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 5번 보시면은 강제의 역학적 성질과 구조용 강제의 성능 및 용도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강구조축 맨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1단원, 2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 시작을 하셨을 때 보긴 보는데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렇게 흘려서 넘어가는 거죠. 예. 뭐 그런 내용이라서 뭐 이거는 네 문제 골라야 되는데 한 문제가 남는다 그러면은 뭐라도 조금 쓸 수 있는 분 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별 하나만 줬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였습니다. 자, 3교시 4번 보시겠습니다. 3교시 4번 패널존 문제가 나왔죠. 이건 또 강구조 책 거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패널존의 강도가 부족할 경우 보강 설계하시오. 설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까다롭고 계산 내용이 좀 있고요. 이번에는 공식을 주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 하신 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자동으로 문제가 외워집니다. 그런 공식들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완전 어렵진 않았다 해서 별 2개 줬습니다. 자, 이제 4교시 마지막 4교시 3번과 4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구조 안정성 강봉에 대한 핀 접합이랑 용접부에 대한 설계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오라고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많이 쉽죠.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또 앞부분에 강구 조치가 앞부분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또 많이 공부하셨을 거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공부의 양이 줄어들겠죠. 근데 앞부분에 나와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별 하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꼭 제대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별 하나짜리는 특히나요.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각형 강관 기둥과 보호의 접합부를 접합할 때 볼트 및 용접부의 안정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얘도 공식이 딱히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은 좀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문제는 별 2개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엔 좀 특이한 게 강구조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번에 특이한 게 내진에 대한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예,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4교시 5번, 6번 보시면은 다 썰을 푸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서 좀 내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허탈하지 않았나. 예, 2, 3교시는 아예 안 나왔고요. 4교시에만 2번 나왔는데 이 두 문제가 다 그냥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많이 적었고요. 다음번에는 좀 내신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예, 언제든 항상 다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요행을 발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좀 이분이 적었다. 규정 실무도 좀 적었다. 많이 적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조금 나온 적은 진짜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계산 문제 위주로 이 세 가지 역학RC 강구조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회차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한테는 다음 회차 때 기출문제 분석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